사건으로 해 31번째라고 얘기합니다. 네. 31번째. 오늘은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가 대답을 많이 해야 될 지금 주제이기 때문에 읽는 거를 내가 읽고 주로 답변을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딱 하나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또 화가 좀 날라고 그러는데 지금 나이 많은 상사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예요.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화가 난다니까요. 하여튼 나이 많은 상사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다니는 여자 20대입니다. 힘들게 일하며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야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가 되었네요. 지금은 공학기술자로서 여성분이 공학기술자네요. 공학기술자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적인 부분은 잘 견디고 있는데 한국인 남자 상사분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워서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잘 챙겨주셔서 저는 상사분이 잘해주시니까 감사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주까지 이사를 해서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니 계속 카톡을 하시고 주말엔 같이 밥 먹자, 같이 영화 보자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결혼도 하신 분이, 그러니까 유부남이에요. 제 또래 자녀분들이 있으시니까 딸 같아서 그러는 걸까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슬슬 화가 날라고 그러네 이거. 카톡을 답장을 안 하면 회사에서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일도 또 갑자기 많아지고 보복해서 일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남초 회사에서 남자가 월등히 많은 회사에서 젊은 여자가 일하는 거를 다른 분들이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호의를 보여주셨을 때 눈치를 채고 잘랐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계속 집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거절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해주면 밥 사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밥 같이 먹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나왔네요. 쉽게 얘기해서 인사과에 가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소문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매일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고 요즘 많이 힘드네요. 저 혼자 미국에 온 지 10년이 다 돼가고 미국 가서 혼자 지내면서 앓게 된 우울증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일하는 것도 많이 힘드네요.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쉬는 게 제 삶의 낙인데 왜 계속 저를 힘들게 하실까요? 아무도 모르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거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부모님께 너무 미안해요. 이럴 때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 혼자 견디기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김윤희 전 프로파일러님도 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일하셨기에 경찰 거의 남자죠, 그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요? 제가 일을 그만둬야 될까요?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거는 철저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확실히 제가 그 문장 하나를 보게 돼요. 이렇게 교수님 읽어주시니까 그땐 제가 읽느냐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쓰시는 문장이라든지 어떤 표현 같은 걸 보시면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남자 상사분이 자기한테 되게 부담을 주시는데 지나친 관심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은 제가 오해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 자체는 이분이 나쁜 행위를 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잘 처신해야 되지 않았을까? 내가 뭐 더 잘할 수 있는 걸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 자신한테 너무 책임을 많이 주세요. 본인에게 의무를 너무 많이 부여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황은 본인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실 딱 거절하면 제일 좋지만 거절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판단이 안 섰을 때에는 이것을 사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점점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수위를 넘는다라는 걸 판단이 섰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이 상대 남자분이 상사분이 잘못하셨는데 이분은 계속 내가 무언가 오해하는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이거 소문이 더 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20대시고 지금 미국에서 혼자 계시잖아요. 아까도 혼자 자기 집 방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본인의 가장 큰 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바깥에서 너무 많은 기운을 다 쓰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무언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좀 더 뭘 잘해야 될까, 항상 어떤 의무감이라는 것과 짐이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넉다운이 되고 그 시가 어떻게 보면 배터리 충전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대하실 때 그런 마음이 기본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사실 잘 못 믿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가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남자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나도 저 사람들의 몫을 해내야지 라는 게 있어요. 네. 단순 비교인데 그건 참.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남자분들도 의식하지 못하세요. 근데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나를 어떻게 보면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해줘야 될까 본인들도 그냥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저를 오히려 약하게 만드시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사회에서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고 아직 의식하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혼자 아마 의지하실 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도 일할 때 버텨야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초점을 맞춘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소문내지 않는다. 반듯한 인성 그리고 나 철저한 일. 전 그게 저를 지키는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을 진짜 열심히 했고요. 아니 이분도 일은 엄청 열심히 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지키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긴 한데요.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내가 연차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못하는 부분은 또 남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더 특히 남초 현상이 되게 많은 현상에서는 저도 술자리 가면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여기서 여자라고 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의식인 것 같아요. 여자라고 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더 마셔야 돼. 절대 쓰러지면 안 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절 너무 지치게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 같아 이분. 네, 지금 거의 그로그 상태가 딱 오신 것 같아요. 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죄송한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되게 잘 파악해요. 상대가 자기가 어떤 타겟으로 잡은 사람한테서 내가 이렇게 좀 접근하면 이 사람이 넘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절대 넘어가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손 내밀면 저 사람들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 상사분도. 이거 배려 아니거든요. 주말에 같이 밥 먹자라고 하고요. 같이 영화 보자고 하고 결혼하신 분이 이거는 성희롱이고 성추행이고 다가오시는 거 맞고요. 오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일하라는 거 아니 상사가 회사에서 일하라고 해야지 왜 집에 오라 그래요. 그럼 밥 사준다? 절대 호의 아니에요. 사연자분이 판단하신 거 맞고요. 소문나기 싫으시다 그랬잖아요. 당연해요.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게 있는데 내가 한 번에 묻어줄 수는 없는 부분인 거라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문제가 되면 도매금으로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게 지장을 받을 수 있죠. 네. 전 심지어 제가 아는 남자 직원분인데 결혼하셨던 분이세요. 그분하고 앞에 저희는 서울청에 아예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본인 상담해 드렸어요. 너무 힘드시다 그래서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분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문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소문이 났어요. 저분하고 저 사람하고 뭔가 있나 봐. 전 나중에 들었거든요. 되게 황당한 거예요.
저분이 되게 힘드셔서 상담한 거고 난 이 일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휴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상담을 받아봐야 할까 이런 소스를 물어보신 건데 그런 소문들이 나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뒤에서 그런 소문들이 들어오고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 여자가 적잖아요. 그럼 여자를 되게 관심 있게 바라봐요. 여자 사원이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에 다 소문이 나고 조그만 행동 자체도 되게 부풀어져서 그게 돌아요. 이 사회 문화라는 것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조를 못할 수도 있고 이해를 더 못해요. 특히 이분이 더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남초 그 회사다 보니까 더더욱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분이 더 망설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수님 아까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얘기할 때 이런 경우 인사과 찾아가가지고 고발하고 다 해야지. 읽다 보니까 나오대. 네. 근데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움직이시기는 움직이셔야 돼요. 인사과까지 고발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슬기롭게 거절하냐. 거절할 때 슬기로운 건 없어요. 노라고 대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한다? 이 사람은 이미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슬기롭게 없어요. 노예요. 싫어요.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질 것 같잖아요. 더 생기신다고요? 그럼 일해야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불공평한 처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제가 이 일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일적으로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하시라고 막 두니까 막 이건 안 되겠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지? 이게 동병상련 느끼시나? 약간 시키시고 음료수 좀 네. 드시고 다시 한지 하셔도 돼. 편집해 주시려나요? 네, 아니 하셔도 돼 이제. 너무 막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내가 갔나요? 좀 시켜줬어. 그동안은 내가 막 가고 있는데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시키느라고 해먹었으니까 오늘 역할을 좀 바꿔서 좀 내가 하고 있어요.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게 남성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다 모든 남성분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살아오다 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자식인도 모르게 배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또 여자들은 불편해하는가를 알았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사실 여자 상사분들 중에서도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남자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실 위치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대하실 필요 없고요. 배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단호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세요. 여기 떠나서 한국 부모님한테 와야 되나 이걸 그만둬야 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싸우고 그만두시고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때마다 한 번씩 좌절이 오고 한 번씩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돼요. 저는 그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진짜로. 너무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글 쓴 거 보니까 어땠을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정말 막 와닿아요. 지금 뭐 많네요. 보니까 이미 미국에 가서 한 10년 정도 되니까 혼자 지내면서 우울증 같은 게 완 모양이에요. 근데 나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멀쩡한 사람은 국내에 있으면서 이제 경찰학교 교수 가서 한 4년 했잖아요. 서울하고 충주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도 거기 가서 혼자 끓여 먹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우울증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겨울에 아파트 이제 그 관사라고 그 귀신 나오기 딱 일부 직전인 관사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경찰관들, 교수들. 맞아요. 거기 그 들어가서 겨울에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서 냉기가 확 나오는데 불을 켜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분 오직하면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년이면 여성의 몸으로 가고 더더군다나 나이도 이제 20대니까 내가 볼 때 29세 미만이잖아요. 10대쯤. 그러면 거의 10대 때 가서 거기서 적응하면서 공부하고 이게 한 거 봐서는 충분히 이분 우울증 생길 만한 하거든요. 이런 분한테 낯살이나 처먹은 새끼가 말이죠. 이게 상사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남자들 진짜 창피한 건데 보니까 지금 얘기 보니까 내 또래 자녀들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까 저도 그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하고 똑같이 동의해요. 그만두게 되면 그만둬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니 거기서 인성 파괴되고 사람 망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거보다 최악의 경우가 올 수도 있는데 도저히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그러면 그만두고 나와야죠. 다만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도 직장 생활할 때 엄청 들었잖아요. 내가 쫄병 때 그 상사한테 좀 많이 앙알앙알 덤비는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내가 많이 덤비는 스타일이었어요. 꼭 따지고 뭐 그러면 꼭 상사 그 높은 새끼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중이 절 신으면 떠나면 되는 거야. 지가 내 월급 줍니까? 공무원인데. 그래도 그런 새끼들이 있었어요. 중이 절 신으면 떠나라고. 근데 내가 떠나죠. 떠나는데 그 중이 그냥은 안 떠나지. 절에다 불을 확 싸질러 버리고 떠나지. 이게 바로 교수님 화법이시고 해결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내가 보니까 내 딸보다 어리겠네. 20대니까. 우리 딸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거기서 이런 새끼 이거 쓰레기 같은 내가 볼 때 이거 쓰레기 같은 놈이야 이거. 지 딸이 그 나이 되는데 지 딸 같은 애 호시탐탐 찝쩍거리는 그 거지 같은 새끼 아니에요 이거. 뭐 목적은 뻔한 거 아니에요. 왜 집에 와서 일하라고 그래. 집에서 무슨 짓 하려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이 개새끼 이거. 네. 그러니까요. 이런 새끼한테 계속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들어주다가 진짜 돌아오지. 이분 같은 성격이면 어떤 일을 다 하고 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난 내 생각은 약점 잡혀갖고 더 못 빠져나올 수도 있는 성향이라고 보여요. 네. 오히려. 그걸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글을 보내실 때 말줄임표를 되게 많이 쓰세요. 점점. 그렇더라고요. 점점점이 엄청 많아요. 네, 이건 뭐냐면 자신의 표현을 다 직선적으로 하지 못하고 삼키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이거 다 하고 싶으신 말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삼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글 쓸 때도 지금 보인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말하실 때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말을 못 하시고 안에 감추고 있는지 제가 뻔히 보여요. 근데 정말 많이 쓰세요. 심지어 말이 끝났는데도 말줄임표를 쓰세요. 이거는 감정이 남아있는데 이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냥 평서문에도 그냥 말줄임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이분 글을 보다 보니까 많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금 본인이 안에 갖고 계신 거 다 표현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고 이걸 억누르고만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내가 잘못해서일까라는 것들이 은연중에 문장에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자책하는 성향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네. 절대 아니에요. 그 생각을 버리시지 못하시면 여기서도 나오실 수 없고요. 차근차근 본인이 바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첫 번째 거절을 어떻게 할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들어달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의 뉘앙스를 해보세요. 제가 불편해서 힘들어요. 아니면 감정을 표현해서 담았어요. 이제 이를테면 요번 주에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일하고 나면 밥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사적인 만남을 갖기에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집에 가는 것도 뭐 와이프한테도 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겠지만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거죠. 제가 불편합니다. 갑자기 싫어요, 나빠요가 아니라 불편합니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거절을 해보세요. 얼굴 표정은 정색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거나 불편하면요. 문자로도 네. 괜찮죠. 네. 문자로도. 네, 그 표현이 그리고 그 근거는 남겨놔야겠죠. 네, 다 해놓으세요. 아니면 일기장이라도 그런 것들 다 써. 대화할 때 녹음 계속 해놓는 건 어때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 나이 깨라 쳐드신 분.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는 전부 녹음했으면 좋겠어요. 네. 껌껌이 다 녹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캡처로 다 문자 네. 남겨놓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어떻게 증거로 쓸 수 이건 항상 마지막에 대비긴 하지만요. 그 대비를 해놓는 것도 나한테 하나의 보험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또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그 단계 높여서 거절을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강한 감정의 표현을 하는 거죠. 불편한 게 아니라 이러시면 제가 당황스럽고요.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엄포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본인이 아마 현명하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단계를 높여가면서 노를 하시면 돼요. 더 아마 이런 사람들 알 거예요. 더 다가가면 안 되겠다.
교수님 표현이라면 엿먹이고 싶으시면 이 과정들을 좀 더 다 체계적으로 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 사람을 엿먹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사람 한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아마 분명히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료가 확보됐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정확하게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싶다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도 아마 내공이 좀 쌓이셔야 그것이 대처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알거든요. 아마 주변에 이 여자가 꼬리 쳤어 아니면 뭐 했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행동들이 되게 많았을 거고, 거절을 정확하게 했어야지 막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공을 기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거절하는 법이라든지 표현하는 법들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교수님 말대로 공개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본인한테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 공개화를 시키냐면 본인 말고도 이런 피해자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사람들은 또 하니까요. 그 버릇 개 못 주니까. 네. 근데 저는 감히 잔다르크라가 되라는 말씀 못 하겠어요. 견딜 수 있는 건 다 사람마다 다르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달라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단계 밟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전 정말 이 사연자분 하시다가 또 힘드시면 바로 사연 보내세요. 어떻게 할지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정 힘들으면 그냥 어느 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주에 그 영사관에다 전화해서 이 새끼 아주 박살내라고. 그 성추행범으로 성희롱범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 녹음하고 가출하고 하는 이유는요, 이 다음에 어떤 그 좋지 않은 경우에 써먹으려고 가출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준비를 해놓으면 내가 든든해지고 자신이 생겨요. 맞아요. 보험이에요. 보험입니다. 나도 든든해져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전부 녹음을 해서 전부 여기다 이렇게 수집을 해놓으면 저 사람하고 어떤 이 불리한 경우에 처해가지고 기우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내 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든든하잖아요. 네. 우리 방송하기 전에도 미리 공부 다 안 해놓고 자료 안 찾아보고 와서 이게 넙죽 앉아갖고 방송하면 불안해요. 네. 신경 쓰이고 네. 또 방송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불안하면 스텝이 꼬이는 것처럼 혓바닥도 꼬이거든요. 저 꼭 가끔 그거는 이제 습관적인 거고, 그런 것처럼 이분도 나이 먹은 상사 이 파렴치 범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는 행위를 전부 수집을 해놨다면, 이 컬렉터 해놨다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너는 이 새끼 언제든지 죽어, 이런 심정적인 그 안정감이 든다는 것이죠. 맞아요. 행사를 하건 말건 그거는 별개로. 그리고 나가세요. 집에 있지 마세요. 누워있지 어. 마세요. 그거 위안 아니에요. 나가서 햇빛 쏘고요. 걷고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속에서 웃으면서 깔깔깔깔깔 대는 거예요. 그게 낙이 되시면 안 돼요. 쉬는 건 좋아요. 가끔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체놀이 하는 거 정말 좋긴 좋아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낙이 되시면 안 돼요. 낙은 웃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진짜 20대 때 그랬거든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사연자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이해되는데, 그리고 일이라는 거요, 지금까지 쌓아 올리셨던 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내 안에 남아 있어요. 순간 일을 그만두시고 이걸 나와셔도 또 다른 곳에서 그것들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절대 자신을 믿으세요. 10년 동안 거기서 일하고. 이 정도면 뭐 네. 대단한 네. 대단한 여성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볼 때 이 여성, 우리 유니 프로파일로 말하는 거 내가 끊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어디 가서도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거 뭘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놈 좀 뭐 하도 안 되면 죽여버리고 나오는 거죠. 뭐. 죽이는 건 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죽여버린다는 게 이제 무슨 뭐 아웃시킨다는 거지. 이게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그냥 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수집만 해놓으면 이 새끼 놀게 할 수 있어요. 네. 나쁜 놈이네 진짜. 네. 외국까지 가갖고 말이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 딸 같은 애를 어떻게 찝쩍거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이런 새끼들 때문에 어른이 대접 못 받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한 발자국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 혼자 문제를 맨날 해결하려고 했고 내가 일만 더 잘하면 이런 거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위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많이 깨졌고 저 스스로가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착하지 않더라도 내가 상대방에 맞춰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얼마나 빛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건 저 스스로가 찾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제 스스로 찾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많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두운 방 문 열고 탈출. 네, 나오셔서 따뜻한 햇빛 맞으시면서 희망의 길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버벅거린다. 자, 여기서 끊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